네, 현대 주거 공간의 풍수 인테리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실입니다. 거실은 현대 주거에서 처음 생겨난 그 공간적인 개념인데요.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부터 우리 집안의 모든 운들이 모이곤 합니다. 그래서 거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도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거실을 잘 꾸밀 수 있는 그 풍수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거실과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그리고 프리미엄 액자인 복바라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거실이라고 해서 거실이 뭐 있는 위치가 다 똑같겠지 하지만은 거실은 집 중앙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양택 3류라고 해서 현관, 주방, 안방 예로부터 집안의 중요한 그런 역할을 차지하는 곳을 양택 3류라고 하는데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 거실이 양택 3류 안에 플러스 1 해서 양택 4요라고 할 만큼 큰 의미를 가집니다. 거실이란 거는 옛날 한옥에서는 없었던 주거 모델인 거고 현대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게 바로 거실인 거죠. 보통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실 텐데 조금 평수가 넓어진다든지 오히려 비싼 아파트, 타워형 아파트, 신형 아파트인 경우에 이렇게 집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 편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집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운적으로 이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집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거실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 거실은 안과 밖의 기운이 어우러지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아까 앞에서 거실은 집 중앙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 중앙에 있는 그곳에 집 자체의 고유한 기운도 모이게 되어 있고 또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외부의 기운, 우리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또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거실 자체가 모든 내 외부의 기운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한 현대인에게 있어서 많은 가족들이 거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같이 TV도 보고 뭐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잘 지내려면은 당연히 밝고 환한 게 좋겠죠. 그러니 거실에 대한 색깔, 어떤 인테리어를 고민하신다면은 원론적인 거는 밝고 환한 거, 그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관에서 대각선 방향에 소파를 두는 것이 좋다라고 거실 풍수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책에 쓰여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정통 풍수지리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풍수 이론과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엉터리의 내용들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와 저의 스승님이신 천성조 풍수 마스터님을 제외하고는 사실 국내에서 다른 여타 풍수를 하신다는 분들은 전부 다 중국의 바탕을 둔 그 고서만 파고 들고 그것을 변형해서 현대의 이론에 접목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그 다른 유튜버들은 사주하시던 분들입니다. 뭐 사주하는 분들 제가 폄하하려는 거는 아닌데, 근데 사실 이 풍수랑 사주랑은 저는 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거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튼간에 이 사주를 바탕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 이것저것 뭐 어떤 뭐 무슨 살 하면서 막 8방 뭐 24방 별의별 희한한 이론 다 만들어서 하는데요. 그거 다 엉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 맞아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튼간에 그거와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현관에 대각선 방향의 소파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말을 하시는데, 요거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요런 내용 있으면은 가볍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화분, 거실에 화분 놓으면은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은 인테리어를 위해서도 화분을 거실에 잘 배치를 하시고 또 예쁜 또 화분들 많이 놓고 있는데요. 이 화분과 관련된 영상들 제가 이전에 2편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갖고 어떤 화분 놓으면 되는지를 적용하셔서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거실 안에 이왕이면 또 그 안에서도 좋은 위치에 놓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분은 에어컨 앞에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 에어컨 자체가 찬 기운을 내뿜는 그런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냉한 성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화분입니다. 그래서 화분을 놓으면은 거실 전체적인 그 온기가 조화롭게 되죠. 아까 2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실이란 공간은 모든 기운이 어우러지는 정말 복합적이고 그런 조화의 공간입니다. 그 조화를 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게 화분이기 때문에 화분을 놓으실 때는 에어컨 앞에 꼭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거실에서 당장 치워야 될 그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수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수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 뭐죠? 바로 죽은 나무를 태운 겁니다. 죽은 나무를 또 태웠으니까 전형적인 죽음과 관련된 그런 물건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공간에는 생기가 가득해야 되고 살아있는 물건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숯이 뭐 물론 현실적으로 뭐 탈취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로서 두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운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숯을 꼭 집안에 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 숯을 보이지 않게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신문지에 싸가지고 신발장에 넣어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거실같이 이런 환한 공간에 두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요. 바로 드라이 플라워죠. 정말 예쁩니다. 제가 봐도 예쁜 꽃들이 되게 많이 요즘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라든지 조화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커다랗게 예쁜 그런 드라이 플라워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영업장하고 집과는 또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원칙은 동일합니다. 어느 공간이든 간에 조화라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냐?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죽어있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드라이 플라워는 전형적으로 살아있었던 그런 식물을 죽여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들어진 장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드라이 플라워 역시나 가급적이면 거실에 두는 것은 우리가 참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작은 드라이 플라워를 어딘가에서 선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선물을 줬기 때문에 소중한 물건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나 결혼식 할 때 썼던 그 부케를 말려놔가지고 그렇게 병으로 담아두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좋지 않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나쁜 기운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쁘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깐 동안 보관을 하시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어디 한 곳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두시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기억이 어느 정도 바래게 됐을 때는 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로는요.
바로 수석입니다. 돌 좋아하시는 분들, 뭐 옛날에 어떤 이런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분들께서 집안에 돌 막 많이 모아놓고 자랑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사실 이 돌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어떤 쇠붙이의 의미, 그리고 운적으로는 어떤 충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넓은 집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이런 큰 바위 같은 걸 두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 커다란 나무도 세워놓고 큰 집도 세워놓고 뭐 그러던데 라고 하시겠지만은 사실 집안에 우리가 사람들의 퍼센트로 봤을 때 집안에 그렇게 나무 그리고 큰 돌을 꾸밀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인들과는 조금 더 강한 본인의 타고난 그런 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이 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오히려 역으로 나쁜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의미,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풍수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꼭 제가 드리는 이야기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 원칙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충돌을 의미한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 거울입니다. 거울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거울이라는 의미 자체가 원체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드립니다. 거울은 현관 바로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좋지 않고요. 안방에서 내가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일어났을 때 그런 마주하는 공간에 둬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거실에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 거실이라는 공간은 좋은 기운들이 항상 어우러져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좋은 기운을 거울이 빨아들인다라는 역할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바로 나무 사진입니다. 나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냥 나무 사진이 아니라 죽어있는 나무 사진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누가 죽어있는 나무 사진을 집안에 걸어둘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미적 기준이 상당히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되게 예쁘게 꾸미려고 또 되게 멋있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정말 유명한 사람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진짜 멋있게 만들어진 그런 작품용으로 된 그런 사진들 중에는 이렇게 뭔가 스산한 느낌이 나는 그런 나무 사진들 그리고 그것을 걸어두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나 또 오히려 조금 또 집이 여유로워지고 넓어질수록 이상하게 그런 뭔가 좀 스산한 그림을 걸어두는 게 많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그런 경험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다 죽음과 관련된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치든 드라이 플라워든 그리고 사진이라 하더라도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집안에서 버려두는 게 특히나 거실에서는 버려두는 게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실에 뭘 두면 좋을까? 뭐라도 두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처럼 이제 겨울철에는 러그를 깔아 두시면은 좋습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온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기를 가둬둔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양의 기운, 좋은 기운도 함께 끌어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아주 예쁜 러그를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집안에 깔아두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작은 원룸 같은 공간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공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부잣집 거실에 있는 바로 그것은 쾌적함입니다. 쾌적함. 어떤 물건이나 그런 유형의 물질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셨겠지만은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쾌적함이라는 단어와 개념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 충청권에 있는 한 아파트였었는데요.
상당히 넓은 집이었습니다. 넓은 평형대 새로 나온 브랜드의 정말 좋은 아파트였는데 하지만 그 아파트 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입구부터 뭔가 쾌적하다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으셨고 여러 가지 뭐 집안에 그런 우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그 집에 가보게 됐는데 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집 때문만 아니더라도 이미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뭐 사업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분들도 서로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집 역시나 아주 지저분한 상태, 그런 쾌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비단 제가 이렇게 쾌적함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집에서도 동일하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쾌적함이라는 것은 어떤 정말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건들을 많이 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쾌적함 자체는 그 집안에 사는 가족들의 기운과 더불어서 그 집안 자체의 고유의 기운이 잘 어우러져 있느냐, 그리고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맞게끔 잘 지내고 있느냐라는 그런 중요한 단어,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쾌적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은 쾌적합니까? 여러분들 집을 딱 열었을 때, 아, 정말 우리 집 최고구나, 정말 쾌적하구나, 라고 느껴지시는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집이 낡았느냐, 새 집이냐, 그리고 집안에 평형대가 넓으냐, 좁냐, 그것으로 나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집에 살든 넓은 집에 살든 구축에 살든 신축에 살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을 케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돈과 연관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여러분들의 거실부터 한번 쾌적하게 꾸며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세한 내용에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쾌적한 거실을 꾸몄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사람이죠. 공간을 쾌적하게 꾸몄으니 그 쾌적한 공간에 당연히 사람이 머무르고 그 쾌적한 기분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지낸다면은 나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의 기운들이 함께 섞이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 집안에 이제 만약에 집 꾸며준다는 여러분들이 요청하든 제가 출장을 나가든 간에 한 집을 가보면은 그 집안 안에서도 좋은 공간, 나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가족은 좋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고 어떤 가족은 나쁜 공간에 머무르게 되고요. 여러분들 집안을 한번 살펴보거나 형제 자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형제 자매는 유독 건강하고요.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형제 자매는 유독 병치레가 많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타고난 팔자에 연유한 걸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이 머무르는 집안에서 머무르는 그 공간에 연유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각각의 기운, 각각의 공간에서 살았던 가족이 이제 낮 시간 동안 여러 공간에서 활동했던 그 가족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거실뿐이라는 거죠. 그 거실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야지. 왜 동기가몽이라고 하죠? 같은 기운을 나누고 있는, 같은 기운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이 서로에게 잘 좋은 말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지 더욱더 가족의 운이 시너지가 돼서 상승이 되는 겁니다. 자,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요. 1 플러스 1은 정말 무한대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부자인 것도 있지만은 심정적인 부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척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확천금을 얻고 아무리 100억대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자산이 금고에 현금이 그득그득하게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고요. 그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거고요. 매일 밤 헛헛한 마음에 술을 찾게 되고 매일 밤 어디 밖에서 방황만 하다가 쓸쓸하게 집안에 돌아오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다툼들도 있겠지만은 거실이라는 공간에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를 화해의 장으로서 화합의 장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부잣집 거실이라 함은 바로 깨끗함을 더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부잣집 거실이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중 화장실하고요.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화장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공간 정말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딱 단어를 던져드리는 순간부터 머릿속 이미지가 확 펼쳐지게 될 겁니다.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막 퍼져 나오는 향기, 그리고 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물기들 그 축축하고 그리고 막 발자국이 남아있는 그 더러운 그런 모양새, 그리고 잘 정돈되지 않은 그런 세면대 등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거고요. 백화점 화장실 정말 쾌적하고 진짜 내 방보다 깨끗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차이가 뭘까요? 쓰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걸치고 있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은 또 똑같이 몸에서 분비물을 배설하고 똑같이 손 씻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바로 자주 청소한다는 거죠. 공중 화장실은 딱 일정한 시간에 아침 저녁이든 오후든 그렇게 정해진 시간만 할 거고요. 백화점 명품관, 특히 명품관 화장실 같으면은 맨날 거의 계속 항상 그 청소하시는 분께서 정말 수시로 닦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깨끗함에 깨끗함을 더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우리 집의 거실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저분하다라든지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주 깨끗할 때 그리고 더러워지기 이전에 관리를 하고 케어하고 청소하는 게 이게 바로 진짜 여러분들의 거실에 좋은 운을 쌓고 내 집을 부잣집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깨끗함에 깨끗함을 더한다는 그 개념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생활 속에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거실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집안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아파트 모양새가 달라지다 보니 타워형 아파트라든지 4베이 심지어 5베이까지 여러 형태로 아파트가 나오다 보니 거실이 이렇게 한쪽으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딱 중심에 있어가지고 여기 안방, 작은 방, 거실, 현관 이렇게 해서 예쁘게 딱 균형 잡힌 모양새였지만은 요즘은 공간을 각각 분리된 개별 공간을 좀 많이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실이 한쪽에 치우쳐지고 거실이 작아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심인 거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집안 공간적인 기운적으로 그렇게 좋은 형태로 갖춰지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아파트 구조를 바꿀 수는 없죠. 더 가족들이 자주 모여서 거실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족한 구조를 메꿀 수 있는 비보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아파트 거주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실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골동품 고가구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장 컨설팅을 나가보게 되면은 그 집안의 거실을 보게 되면은 그 집안에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떤 정도로 화목하게 지내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거실입니다. 기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실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누이고 밖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거실에서 쉼으로 인해서 재충전을 하는 그런 기운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안방을 중심으로 한 것이 바로 거실로 넘어오게 되는 게 현대 풍수 인테리어의 학문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운을 충전해야 되는 거실이라는 공간에 만약 골동품이라든지 고가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골동품이나 고가구에 먼지까지 쌓여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집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쁜 기운을 발산을 해가지고 충전해야 될 공간이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골동품, 고가구 말만 들어도 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묵어 있는 기운 혹은 죽어 있는 기운 혹은 음의 기운 그러한 마이너스와 관련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는요. 바로 이 확장형 베란다입니다. 우리 집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외기 그리고 집안의 내기가 함께 가장 크게 어우러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에 외기가 바로 들이치게 되면은 어떠한 필터링도 없이 바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운의 조화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운이 잘 섞이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는 공간에 발코니가 존재하는 건데 요즘은 이 발코니가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외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더 쉽게 사람들이 외부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장형 베란다 발코니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외기가 가족의 화합마저도 깰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확장형 발코니가 된 집에는 가능한 한 창가 쪽에는 소파를 놓지 마시고 책장이라든지 뭐 화분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점을 둘 수 있는 무언가를 둬서 공간 그 안에서도 공간의 구분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풍수 인테리어의 비방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풍득수,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인 풍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집안에 있는 좋은 기운은 가두고 바깥 기운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잘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이 키 큰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에서 작은 개미가 갑자기 정말 엄청나게 커져 가지고 막 이렇게 징그럽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각자 또 크기를 타고난 거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물론 큰 식물도 있고 작은 식물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에 뭔가 나무 하나가 크게 우뚝 솟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집안의 균형 자체가 깨지게 되고 그 나무에 기운이 집중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풍수 인테리어의 학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키 큰 식물이 가족의 기운을 해치는 그러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크기의 화분은 우리 집안에서 여러 가지 기운적인 조화를 일으키게 되고 좋은 공기를 내뿜게 되지만은 지나치게 큰 화분은 여러분들의 생기를 뺏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만약 집안에 키 큰 화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로 갈 집이 고민이시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파트 평면도만 있으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내부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풍수 진단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배치 풍수 인테리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전달해 드립니다. 직구조 진단서 신청하는 방법은요. 저희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고정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신청서가 있는데 직구조 진단서 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홈페이지에 컨설팅 안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구조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쭉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샘플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을 보시고 여러분들 평형대에 맞춰서 견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견적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컨설팅 신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서를 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비하게 될 여러분의 인생을 절약해 드릴 진단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짜 부자의 길로 안내해 드릴 그런 진단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